그게 코팅제로서 역할을 하려면 붙어 있어야 되고, 또 어느 정도 액상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, 뭐 그런데 또 건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도 안 되고요.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을 하려니까 다른 몇 가지 성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, 그런 배합비들,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제품 보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박리 현상이 없습니다. 이거 이제 직접 이제 만져보시게 될 건데요. 그 다음에 긁히지 않는 이상, 즉 이제 차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턱을 넘다가 밑으로 확 긁어버리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폐차시까지 유지가 됩니다. 그런데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기존에 이렇게 몇몇 업체들이 출시를 한 제품들은 긁히는 건 고사하고 그냥 타고만 다녀도 깨집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세계 유일이라고 좀 거창하게 했는데,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발포형입니다. 조금 전에 지금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못 보셨지만은 아까 동영상에서 저희 미라클 세라믹이라는 거의 특성을 제가 그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미라클 세라믹은 40마이크론짜리 이렇게 공으로 된 흙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좀 입자가 그 안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공체거든요. 그 기공체가 소리를 필터링, 걸러낸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 이따가 이제 확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이 제품은 세계 유일입니다. 발포형입니다. 그래서 안에 기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볍고, 언더코팅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기 사장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방음 관련된 교육을 혹시 받으실 기회가 아마 있으실 텐데, 차음 흡음이라는 게 있거든요. 차음 흡음 합해서 두 개 합하면 방음입니다. 근데 차음은 소리를 차단하는 거, 소리의 양을 줄이는 거고, 흡음은 소리를 빨아들여서 걸러서 뱉어내는 겁니다. 즉 필터링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언더코팅제는 기본적으로 차음제입니다. 차음 역할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. 다만 얘도 안 깨지고 잘 붙어 있을 때 얘기고, 깨져버리면 이도저도 아닙니다. 그런데 이것은 발포형으로 흡음제 역할까지 동시에 합니다. 그래서 가볍기까지 합니다. 그래서 흡음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안에 공기층을 이렇게 좀 아주 공기 입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, 가볍기도 합니다. 물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라벨에는 1100g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, 실제로 재보면은 이건 1300g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200g 더 넣었습니다. 근데 이 1300g이 분사되고 나서 그대로 남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 있어요. 근데 얘가 이제 물이 다 건져되고 나서 순수하게 남으면은 무게가 상당히 좀 가벼워집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요런 물인데요. 물에 노출을 해도 원재료 유실 없이 피막 형성이라고 제가 이 표기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극단적으로 작업을 이런 데다가 이 코팅제를 뿌리고 나서 수돗물에다가 갖다 대면은요, 좀 흐르긴 합니다. 왜냐면 그 수압 때문에 밀고 나가긴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성분이 물보다 비중이 높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가진 않습니다. 물론 아주 세게 틀어버리면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. 대신 표면이 어느 정도 지척 건조 상태, 즉 손을 대도 묻지 않을 정도로 건조가 되고 나면요, 물에다 그 상태에서 곧바로 한 2시간 정도 될 텐데 곧바로 물에 담가 놓고 며칠 지나도 상관없습니다. 그렇게 건조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들,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게 이제 이게 한 회사 게 아니고요.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타사 제품은 결정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. 다만 깨지지 않는 탄성을 조금 가진 제품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. 국내에. 지금 어떤 제품인지는 제가 여기서는, 이 영상이 제가 지금 사실 녹화가 되고 있고요. 저희가 이걸 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다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특정 제품은 저희가 거론할 수는 없고, 완전히 깨지지 않는, 약간 이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 제품도 사실 있습니다.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 중에. 그런데 그 제품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나는데요.
그래서 이 표면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허물벗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. 네,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들인 약간 그 회색빛 나는 것이 저희 그 트리톤 제품이고요. 그래서 요게 고무 성분을 높여 오염된 차체에 적용 시 부착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. 요런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타사 제품들이 그렇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깨지는 제품들 수준이라면 저희는 뭐 최소한 2년 전, 뭐 2, 3년 전에도 이 정도 제품이라면 출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수성 언더코팅제라는 거는 사실 제가 98년부터 이 업에 들어왔는데 2000년대 초에도 그 독일 그 제품 하나는 이미 수성 언더코팅제라는 게 보급이 돼 있었어요.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필요할 때 좀 썼지 언더코팅용으로 사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발포형 피막 형성, 이렇게 그 특성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강의실이 지금 저희 그 학원의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이론 강의실이거든요. 방음 관련된 이론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해드립니다. 그런데 항상 맨 마지막에요.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차들 여기 이쪽 계통에 한 10년 이상 종사를 하셨던 분들은요, 예전 차들하고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차이가 꽤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실 텐데 알고 계시죠? 이제는 뭐 이렇게 수시로 관찰을 하셨을 테니까. 최근은 현가장치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쇼바입니다. 쇼바하고 스프링. 그러니까 완장치죠. 요게 점점 낮아지면서 딱딱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차들은. 그 다음에 엔진 소리가 옛날 차들보다 훨씬 작아졌죠. 심지어는 디젤 엔진음이 90년대 초 아니면 2000년대 초까지 나온 차들보다도 요즘 나오는 디젤 차가 엔진 소리가 더 작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성 때문에 지상고가 낮아집니다. 그 다음에 타이어가 점점 광폭 타이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제 차가 조금 나이를 먹은 그 에쿠스인데요. 제 차보다도 요즘 나오는 준중형 차가 타이어가 더 휠 사이즈도 크고 폭도 넓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초대형 차보다도 예전에 초대형 차보다 요즘 나오는 차들의 타이어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무 재질도 좀 더 딱딱해지고 있고, 이게 원인이 왜 그러냐면 고속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요, 고속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엔진 소리 작아지죠. 그 다음에 기타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밀폐성이라고 하는데, 그 밀폐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풍절음도 많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차라는 거는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. 노면하고 마찰을 하면서 그 마찰하면서 발생한 마찰음, 그 다음에 진동, 소음, 이런 것들이 크게 들려버리는 겁니다. 예전보다도. 그리고 도로도 그렇죠. 예전에 아스팔트 도로에서 지금은 시멘트 도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왜냐면 도로 건설 비용이 작아지고, 비용이 줄어들고, 그 다음에 수명은 오히려 길어지고,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 때문에,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 그 시도를 한 게 중부고속도로죠. 그러면서 110km로 올려버렸죠. 최고 속도를. 그래서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이제 일부 구간에서 110km까지 올라갔는데, 그 일부 구간들이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아스팔트 도로를 부분적으로 적용한다거나, 그 시멘트 도로를 적용을 한다거나, 아니면 아스팔트를 조금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거나, 이러면서 주행 속도가 좀 올라갔습니다. 그게 바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, 밑에서 올라오는 하부 소음, 하체 소음,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, 그게 점점 크게 들립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가까운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, 뭐 지금